본 콘텐츠는 부천 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 문화재단 미디어 사업부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김 농사를 지어서 겨울이면 엄마와 아버지가 김발을 직접 엮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줄이 묶인 나무 실패를 딸그닥거리며 앞으로 뒤로 넘기는 작업이 재밌게 보여서 한몫 거둔다고 대들었다가 꼼짝없이 잡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햇살을 등에 업고 새카만 김들이 바닷가 마을의 색다른 정취를 자아냈는데요. 요새는 바닷가에 가서도 김밥을 볼 수가 없어요. 도시에서는 김밥을 싸기 위해 김발 하나씩이 집에 있었는데 그것도 고무 김발로 바뀐 지 오래고요. 자동화가 되어서 시간은 절약되는데 마음은 왠지 더 공허한 것 같은 느낌? 저만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희망샘 마을 라디오 능소아입니다. 2023 능소아의 만나보고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올해는 한 개인을 초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나 미래의 비전 있는 분야에 대한 개인의 이야기가 모여 보편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부천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같이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 떼놓으면 섭할 것 같아서 한자리에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돌아가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사로 활동하면서 생태환경 지도사와 노인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한희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정동에서 푸른꽃이라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천연 염색과 직근 그리고 핸드페인팅 등 토탈 공예를 하고 있는 김은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래 또 세 분이 나오시기로 했었는데요. 이제 한 분이 또 일이 있으셔서 빠졌는데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분 함께 또 녹음실에서 뵙는 것만으로도 뭔가 또 감개무량한데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지금 심정 한마디씩만 들어볼까요? 차에서 맨날 라디오를 듣다가 이렇게 또 라디오를 직접 해보려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참 지역 주민들이 너무 많이 애쓰시는 것 같아서 저도 동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은하님은요? 사실 오늘 비가 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바쁘진 않은데요. 오히려 마을 라디오가 있다는 것도 제가 오늘 처음 알았고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저희가 영광이고 혹시 출연료는 있나요? 이따 말씀해 드릴게요. 네. 없군요. 조금 있어요. 두 분이 이제 또 함께 활동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대표로 한 분이 동아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동아리 이름은 에코스틱이에요. 환경 지킴이라는 뜻으로서 내 주변의 환경을 지키며 보존하고자 하는 활동을 주제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어요. 네. 환경에 관한 네, 동아리 네. 좋은 일을 하시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꺼내보기로 하겠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준비한 거 이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 인생 첫 자격증에 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희진님부터. 네. 제 첫 자격증은 조금 우습기도 하고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갔는데 엄마가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전 너무너무 따기 싫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운전면허증을 따면 저 의정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자기가 운전면허증을 따고 싶은데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나니까 나를 붙들고 가는데 엄마는 한 5번 떨어지셨는데 저는 한 번에 붙었거든요. 그게 엄마의 안달 복달로 인해서 생긴 첫 자격증이에요. 그러면은 엄마하고 같이 다니신 거예요? 네, 엄마하고 다녔는데 너무 가기가 싫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엄마가 따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아마 엄마가 성견지명이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운전해서 지금까지 무사고로 운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러게요. 네. 그러면 엄마가 그 운전면허 자격증 따니까 네. 바로 차를 또 구입해 주셨나요?
바로 아버지 차를 끌라고 저한테 아버님. 인천에서 차를 운전대를 주신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그 운전을 하고 왔던 기억하고 또 저희 오빠가 결혼을 하는데 혼수로 동대문까지 가서 이불을 사러 가야 된대요. 저 초보를 끌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동대문까지 갔다 왔던 아찔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희진님 첫 자격증 들어봤고요. 은하님 한번 들어볼까요? 뭐 첫 자격증은 어렸을 때 뭐 학교 다닐 때 말고 종이접기 자격증을 그 큰애를 낳고 네. 땄어요. 근데 네, 이제 네. 아이를 낳고 집에 있으니까 너무 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뒤집기도 전에, 그러니까 누워만 있을 때 그 문화센터 데리고 가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네, 집에 와. 둘이 있을 수가 너무 무료해서 집에 있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문화센터 가서 애를 탁자에다 눕혀놓고 그리고 종이접기를 배워가지고 자격증을 그때 땄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제가 종이접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잘 그때는 아이들이 수업 그 숙제가 많았어요. 만들어 오는 숙제가.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즐겁게 집에서 숙제를 엄마가 대신 해주고 같이 하고 이러면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그때 첫 자격증이에요. 네네. 예, 예. 아니 근데 그 갓난 아기가 네. 엄마 그거 만드라고 울지도 않고 버티지도 않았을까요?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수강생들이 있는데도 누워서 뒤집지도 못하니까 얘가 가만히 누워만 있으니까. 세상에. 그래서 예, 네네. 땄던 종이접기 자격증이에요. 네네. 아기가 큰일 해줬네요. 네. 지금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미리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또 현재 하시는 일에 관한 자격증들도 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하시는 일이나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 또 그런 이야기 들어볼게요. 희진님부터 한번 할까요? 아, 네. 저는 이제 한 30년 동안 일을 하던 거를 이제 안 하고 이 직업을 전환하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태 미술하고 환경하고 그다음에 노인 전문 교육 강사 지금 자격증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계속 노령화가 되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생태 미술하고 환경을 위해서 접목하는 수업을 하고자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네. 가지고 네 그러면은 젊은 시절에 네. 그 어린이집을 네. 운영을 하셨을까요? 네네. 아, 그래도 그런 일을 하시면서 네네. 생태 쪽으로 이렇게 전환시키기가 되게 네. 네 이렇게 좀 뭐 쉽지 않은 길 같은데 네네. 어떻게 또 그쪽으로 돌렸어요? 제가 생태 쪽에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도 생태 쪽에서 하면 정서랑 감수성이 아주 많이 풍부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정서라든가 치매 환자분도 네네. 많으시니까 아.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접목을 해서 정서를 조금 하시면 안정을 찾는 데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공원 산책하거나 이렇게 초록색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어르신들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조금 더 취지를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환경에 관심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 전환을 조금 잘하신 것도 같고. 네. 그러면 이제 혜진님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은하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뭐 천연 염색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근데 사실 저는 이 일을 한지는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한 20년 넘게 이제 그 제조업 조립 제조업을 하다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무료하고 뭐 이렇게 그냥 아침에 나가서 들어오고 일하고 막 똑같은 이런 일을. 그런 네네. 것들이 하다가 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더 했겠죠. 근데 돈이 안 돼서 그랬는지 하여튼 자꾸 이렇게 눈을 돌리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배우고 또 하고 또 같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하던 일을 제가 이제 접고 이렇게 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몇 년 이제 해서 공방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네. 참 이게 공예라는 일을 해보니까요, 이 분야가 되게 조금 좀 외로운 분야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예쁘다고 막 만들고 막 이래도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쁘다 하고 좋아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그냥 뭐 맞아요. 예쁜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혼자서 또 계속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그 예술성과 그 대중성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 사이에서 조금 그렇죠. 허우적대는 기분도 들고 고민이 하여튼 예, 되겠네요. 공예 저뿐만 아니라 네. 다른 분들도 다 그런 걸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굉장히 좋습니다. 즐겁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공예도 그렇고 뭐 예술 분야도 그렇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평가를 받을 때는 외로워요. 맞아요. 그렇죠? 자기 혼자서 몰두하고 있는 그 시간이 좋은 거잖아요. 그것만 진짜 그때는 네네. 예, 무슨 색감을 내고 있다는 그쵸. 자체가 굉장히 그 색을 내가 원하는 색을 냈을 때 굉장히 막 기쁘거든요. 근데 예.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또 뭘 제가 뭘 만들어도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쁘다고 하지만 그쵸. 예, 그러면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이쁘다고 하면 사가야 되는데 안 사가시더라고요. 아하.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네, 어떤 네. 사람은 파스텔 톤을 또 좋아하실 거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세이트하게 또 네, 밝은 맞아요, 톤을 맞아요. 또 좋아하기도 할 네네네. 거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도 예, 하고 그렇죠. 외로운 부분이기도 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자격증이 또 보니까요 많이 가지고 계시는 또 분도 있고 업무적으로도 필요한 자격증이 또 있는 분도 있는데 그 많은 자격증들 다양한 자격증 중에서 나는 참 요 자격증 자랑스럽다.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참 많다. 이 자격증은 또 그런 부분이 있을지 한번 들어볼게요. 혜진님부터. 아, 네.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아가씨 때는 미술학원 교사를 하다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는 거를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뱃속에 둘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일을 하고 그 이제 임신한 몸으로 저 부천역까지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밤에 야간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너무 힘들게 제가 24시간 중에서 한 16시간, 17시간을 그 일을 하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래서 둘째가 나중엔 태어났을 때 막 폐혈증에 막 되게 많이 아파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몸을 고달프게 해서 네네. 그랬는데 그거를 무릅쓰고도 그 자격증을 땄는데 그 자격증으로 제가 한 30년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일 힘들게 자격증을 따고 그래도 또 인생의 반을 한 자격증이라서 저한테는 소중한 자격증인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네네. 그리고 보람도 있었고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리키고 했던 네네. 거에 대한 보람도 크고 그래서 후회는 없고 네. 너무 자랑스러운 자격증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 30년 이상을 그러니까 그 네. 직업을 네. 가지고 계셨고 네. 네 그래서 전환이 어떻게 보면은 또 쉽지 않았을 것도 같은데 맞아요. 과감하게 네. 또 네. 네, 다른 길을 또 모색을 하셨고 그러면 은하님은요? 저는 이제 뭐 직근이나 뭐 핸드페인팅, 패브릭 같은 뭐 액세서리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천연 염색이 그래도 지금 제가 제일 애착을 갖고 있는 자격증이고 제가 딴 것 중에 하는 일 중에 이걸 배우기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자격증인데요. 진짜 민간 자격증이라서 이렇게 따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이건 실습을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연습을 계속하고 그렇죠, 그렇죠. 계속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야 되는 일이라서 또 오늘도 비가 오는데 에코 염색을 어저께 해놨던 걸 이제 풀러가지고 널어놓고 왔는데요. 제가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어느 날 TV를 봤는데 그 빨랫줄에 그 있잖아요. 우리 중국 영화 보면 막, 네, 막 저도 이렇게 그거 천 보면 널려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색색으로 막 이렇게 황홀하죠. 하늘하늘 거리는 그게 보이는데 나 저거 배우고 싶어라는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면서 저녁에 끝나면 또 배우러 가고 또 이제 가서 막 같이 그냥 도와드리면서 보조해주면서 옆눈으로 배우고 익히고 이러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러 다닐 때는 지금 뭐 애아빠도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많이 신경 써서 해줬는데 그래도 지금 너무 뭐 할 때마다 그래도 다 행복하진 않죠. 힘들죠. 그쵸, 많이 그쵸. 물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네네.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색감을 내고 그럴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네. 이 일이 뭐 행복하기만 하겠어요. 그래서 통장이 지금 좀 비어서 텅 빈 통장이 돼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제일 행복합니다. 네. 네. 지금 그래도 어떤 노하우를 쌓아가는 또 네, 그런 네. 시간이기 때문에 이 네, 네. 시간도 네, 좋은 시간일 그렇죠.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은하님 같은 경우는 수강생을 또 모집을 해서 직접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네네. 그러나요? 그렇기도 하죠. 예. 그러면은 그 이제 염색 내는 그 재료 있잖아요. 예, 예. 그 재료를 어떻게 직접 이제 자연에 가서 채취를 해 오는 건가요? 시골에 가서 저희가 시골에 집이 있어서 네. 시골 가서 거기서 칡잎이나 필요한 뭐 것. 이런 아, 거를 그런 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네. 이제 쪽도 제가 지금 뿌려서 저기 하는데 아, 웬만하면 키우고 또 있어요? 예, 인터넷 같은 데도 요새는 구입을 구입하기 할 수도 쉽고요. 있고. 예, 네. 그다음에 뭐 양파 껍질이라든가 네, 우리 네. 집에서도 그냥 양파 이렇게 껍질만 모아가지고 놔뒀다가 나중에 한번 하셔도 되고 그렇게 아. 어렵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안 하시던 분들은 좀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니까. 집에서 그러면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 하시는 네네네. 분한테 양파 껍질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양파 껍질은 이제 모아뒀어요. 네네네. 그러면 천은 어떻게 구입을 하나요? 아, 천은 저희 식물성 원단이면 다 염색이 되거든요. 옷을 우리가 하얀 면티를 입었잖아요. 면티 같은 것도 염색이 되니까. 그런 그럼 거를 색깔이 좀 노래졌다 싶으면 이제 그런 거를 양파에다 넣으면 색깔이 더 진하게 나오니까 이제 버리기 아까운 그런 원단 같은 그런 거 염색하셔도 되죠. 아 그러면은 양파 물을 푹 끓여가지고 네네네. 식혀서 하나요? 아. 아니면 좀 뜨거울 때 뜨거울 하나요? 때 해야 돼요. 뜨거울 때 거의 7, 80도 정도 됐을 때 80도. 예, 70도 정도는 될 때 해야지. 그러면 옷감이 구김이 가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구김 가진 않아요. 영 같은 경우에. 네네네. 아 혹시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시는 분들은 또 네네. 이렇게 양파 껍질은 이제 집에 흔하니까 한 번쯤 시도를 또 해보면은 또 재밌는 어떤 변화가 그렇죠. 네, 네네. 나오니까 또 재미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자랑스러운 자격증 이야기 이제 들어봤고요. 근데 이제 두 분이요, 이제 각자가 가진 어떤 재능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또 지역민들을 만나는 강사님들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하면서 느끼는 어떤 특별한 보람이나 에피소드가 또 많을 것 같거든요. 희진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특별한 에피소드는 저는 이제 한 1년 정도 공원 코디네이터 하면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했는데 네. 많은 그 공원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공원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 놀이할 수 있는 거, 생태적인 거를 했던 게 참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어저께 제가 어르신들하고 잠깐 수업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좋으세요. 아이들처럼 고집이 센 면도 있지만 수업을 맞아요. 하면서도 또 막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그렇죠. 하면 표현을 참 잘하죠. 너무 좋아요. 너무 네네. 뿌듯하고 내 엄마한테도 잘해야 되겠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잘해야겠다. 좀 더 개발을 해서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어저께가 너무 더 많이 뿌듯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하고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동참해서 더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난 어르신들은 어떤 모임에서 만나게 된 어르신들일까요? 우리랑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을 평상에서 이렇게 해서 좀 만남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어저께는 이게 부분별로 평상에 가서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데 앉아서 어르신들한테 폴라로이드로 사진도 찍어드리고 액자도 꾸며서 하는 걸 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사진 찍을 기회가 솔직히 말해서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오해도 하시고 그랬지만 폴라로이드로 사진이 3초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얼굴을 보시면서 이쁘다, 또 생각보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고, 그리고 그 둔하신 그 손으로 막 띄어서 막 어떻게 하든지 이쁘게 붙이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뿌듯해하고 이쁘다 반짝반짝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봉사를 더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저도 힐링되고 어르신들도 힐링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돼요. 너무 좋았어요. 네. 자식들이 또 못해준 역할을 네, 또 이렇게 맞아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해줘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동아리에서 불러서 이제 가셨을 테고, 네. 또 어떤 경로로 해서 또 어르신들을 만나는지 저는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에코스틱에서 이번에 어르신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하고 생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또 탄소 중립에 대해서 활동을 할 거예요. 조만간 한 9월 말일에서 10월 초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회에 또 어르신도 뵙고 지역 주민도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은하님 한번 이야기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퇴근학습이라는 그
부천시에서 하는 그런 수업에 네. 강사로 이제 천연 염색을 하게 됐었는데요. 한 7, 8분 이렇게 하시는데 하실 때는 스프레이로 뿌리는 염색이었었거든요. 스프레이 통에 넣어서 이제 하시다가 자기 옷에 이렇게 묻은 거예요. 네. 파란 게 어머 이거 묻었어 어떡하지 막 이러더니 갑자기 자기 옷을 군데군데다 막 스프레이를 뿌리시더라고요. 옷을. 그래서 그분이 새 옷을 입고 가셨어요. 새로운 옷을. 예, 그래가지고 그때 막 저희 막 같이 웃고 그랬는데 이렇게 염색을 하면서 이제 그런 또 옷 버려서 이제 버려야 되지 않고 이제 그걸 또 모양을 만들어서 무늬를 그쵸. 더 넣어서 또 입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살아가면서 제가 자연이나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안 하고 살았는데 이 일을 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공부도 하다 보면 이렇게 원단 같은 것도 이렇게 화학 염색한 원단은 불에 태우면 끝에는 이제 플라스틱 덩어리가 이렇게 남는데 면이나 천연 염색으로 한 것은 그게 남지 않거든요. 그게 제가 도자기를 한번 배운 적이 있었는데 흙을 이제 그 천에다가 이렇게 물을 빠지라고 이렇게 걸러놨어요. 근데 제가 좀 오래 놔둬서 이게 레이온이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선이 사갔더라고요 다. 그 조금 염색을 한 천이었는데 사가가지고 네. 천이 사가가지고 이렇게 찢어지더라고. 그냥 그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이게 이래서 천연 원단이나 천연 염색을 하는구나. 현수막 같은 건 절대 찢어지지 않잖아요. 그 현수막 같은 건 시골에서 막 이렇게 쓰거든요. 네. 네. 갖다가 찢어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때 그런 걸 보면서 자꾸 이래서 이렇게 천연으로 된 환경을 네. 생각해서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저는 요구르트도 잘 안 사 먹어요. 요구르트 통이 너무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만 보면 막 이거 뭐지? 너무 쓰레기 많아. 그래가지고 제가 요구르트를 안 산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더니 요구르트 큰 게 나왔더라고요. 슈퍼 가니까.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거 저거 내 생각을 누가 훔쳐봤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좀 그런 계기가 돼서 네네. 예, 좋았어요. 저는 네, 하면서. 네. 예. 환경도 많이 생각하고 네네. 또 하고 계시는 어떤 염색 같은 일은 뭔가 이렇게 우연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또 그런 부분이 많아서 네네. 네, 굉장히 또 재밌게 참여가 또 될 것 같아요. 네, 주민들이. 그렇죠. 저도 가까운데 어디가 있으면 꼭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네요. 네. 네, 네. 제가 보니까 또 혜진님의 경우에 보육교사, 미술교원 자격증,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회복지사 굉장히 또 다양한 자격증이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특수 아동 지도사,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그런 자격증까지 또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미술에 대한 어떤 그 분야도 뭔가 깊이가 있는 분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또 장애 영유아까지 이렇게 뭔가 폭을 이렇게 넓히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어린이집을 하면서 되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한테 내가 더 도움이 줄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면 좀 전문가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공부하고 나면 분명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장애 영유아랑 이거 특수아동 지도사 자격증을 더 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엄마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경험을 많이 하면 이게 조금 엄마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경험에 의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런 증상이 나오니 어머님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거나 병원에 가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네네. 엄마들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그렇죠.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또 그 사랑하는 아이가 빨리 조기 발견을 해서 좀 더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사회 적응을 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족함을 채우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자격증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기에도 많이 발견을 해서 아이들이 빨리 특수 치료도 받고 그래서 성장하고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공부는 늦추지 말아야겠다. 계속 꾸준히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와, 또 희진님이 또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다닌 또 학부모님, 아이들은 굉장히 또 그런 어떤 좋은 영향을 덕분에 받았을 것도 같고 네. 뭔가 이렇게 학부모로서 든든한
네, 마음이 또 느껴지네요. 네. 네. 그러면 은하님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또 부러운 자격증이었어요. 종이접기 자격증과 DIY 토탈 공예 지도사, 천연 염색사. 이제 천연 염색사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많이 얘기는 이제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인한테는 흔치 않은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인상적인데 혹시 원래 어렸을 때부터 뭔가 손으로 하는 거 잘했는지.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미술 이쪽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쪽으로 좀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손재주는 제가 이렇게 뭐 뭘 만들고 이런 거를 막 그냥 하진 않았는데 한 6, 7살 그때 그 옛날에 할머니 집에 있던 독수리표 라디오 까만 라디오 있는데 그거를 도라이바로 이렇게 풀러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주산학원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보내주셔갖고 학원 다녔는데 막 암산 이런 거는 머리가 좋진 않았나 봐요. 잘 못했는데 호산이라고 뭐 이렇게 선생님이 막 뭐 53원이요, 예, 네. 1125원이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이제 주판을 막 튕겨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그거를 손이 빠르니까. 예, 그거를 제일 처음에 손을 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굉장히 잘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굉장히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부러워했겠네요. 뿌듯한 마음이 그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게. 손으로 뭐 만들기라든가 네네네네. 그런 것만 잘하는 줄 음. 알았더니 주판까지도 그렇게 빠르게 할 수가 있네요. 똑같은 무슨 조립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하더라도 이제 좀 다른 음. 사람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좀 하게 하는 그런 좀 재주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손은 되게 작아요. 작은데 원래 손 작은 사람이 아, 손재주가 많대요. 손이 너무 작아가지고 저는 손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큽니다. 그래서 손재주가 없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종이접기 자격증 때 그 자격증 취득할 때 했던 작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주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주제를 줘서 그거를 다 파일로 해서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이수를 다 해야지 이렇게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 접기도 하고 옛날에는 종이 감기라고 해가지고 종이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랑 같이 다 이렇게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한참 그래가지고, 종이접기. 예, 네네. 그러면 종이접기 지금 학생들은 배우러 오지 않나요? 예, 지금은 종이접기는 제가 하진 않아요. 또 너무 많이 하면 그렇죠. 원래 공예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3가지, 4가지 해가지고 요거 강의 나가고 저거 강의 나가고 하는데 저는 좀 그게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예, 너무 많이 더 배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해보지 않을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하는 거에서 조금 더 제가 막 여기서 가고 싶지 다른 거를 막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또 뭐 강의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지금 하는 일만 열심히 좀 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프로필 보니까요. 줄탁동시 네, 그런 내용을 또 수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줄탁동시는 말로 이제 풀이를 하면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새처럼 가르치기 위해 배움을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천에서 평생학습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해서 부천시 시장명으로 또 수료증을 발급을 해주시고 강사뱅크에 등록을 해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끔 시민 강사들의 성장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로 이제 강사로 뱅크 등록을 하면 누구든지 그 강사가 필요한 강사.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생태를 한다면 생태 강사로 불러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우리 은하쌤이 직근이라든가 염색을 하면 그걸로 강사를 등록을 하면 그 프로필을 보고 또 이제 섭외를 강의를 섭외를 해서 하면 거기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민 강사 이 사람들은 부천시에서 이런 역량 교육을 받아서 탄탄한 강사다. 그거를 보증을 해주는 보증 일명의 보증이나 네네. 증명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리고 네네. 또 이제 인원도 많이 안 받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선별해서 이제 프로필이라든가 그렇죠. 선별해야죠. 그런 거를 다 선별해서 받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약간 보증된 강사다, 그렇죠. 시민 강사다 생각하시면 네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 이제 등록이 돼 있는 그 정확한 명칭이 그럼 뭔가요? 부천 시민학습원이라든가 평생학습센터에 들어가면 줄탁동시 강사뱅크에 보면은 강사 명단이 뱅크. 다 있어요. 강사가 네네. 이제 줄탁 종류별로
전화번호. 동시 네네. 강사뱅크. 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일반인도 그러니까 열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반인도. 일반인이. 네네. 참고를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떤 책을 보니까 한 100년 있다가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써서 그대로 이제 덮어뒀다가 100년 후에 개봉을 하는 거예요. 한강 그 소설가 책을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에도 활동을 한번 참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한 서너 줄로 이제 정의를 해서 다른 분들이 나에 대해서 본다면은 100년 있다 열람될 책에 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면 어떤 내용을 쓰고 싶은가? 전 이걸 여쭙고 싶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라고 좀 그런 책으로 좀 남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30년 동안 다른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내 아이들을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엄마, 아빠를 되게 소중히 여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같이 사는 가족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엄마는 좋았어라고 추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추억을 아이들한테 자기가 낳은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내 손자들한테 너희 할머니는 좋았어라고 갑자기 울컥하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100년 정도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한테 기억 남을 수 있는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 그렇게 남고 싶어요. 나는 그게 작은 소망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남기고 싶진 않아요. 내 가족한테만이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열심히 노력하려고요. 네네.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면 은하님은?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또 지금 생각하니까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내가 나를 불러줬으면 좋을까. 저는 사실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자부심이 많진 않아요. 잘한다, 나 진짜 잘해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전문적으로 막 이거를 뭐 학교 가서 배우고 막 그렇게 뭐 내가 전공을 했고 이랬으면 굉장히 또 자부심이 막 넘쳤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좀 그런 잘한다는 그런 자존감도 좀 높아야 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또 자랑을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제가. 근데 계속 또 생각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어서 도전하며 살다간 통장은 텅 빈 공예가 뭐 이 정도? 네, 그 딱 정도에 와닿네요. 만족합니다. 네네. 네. 그렇죠. 굉장히 또 기억에 남는 멘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준비한 거 거의 이제 맞춰갑니다. 앞으로의 목표나 여러분들이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가 또 있을지 네, 들어볼게요. 저는 목표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의 필요로 인해서 또 목표를 정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도 지금 제가 또 노인가정 그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또 필요하거나 그 과정에서 내가 좀 더 첨부해야 될 게 있으면 아마 또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꾸준히 그거에 따라서 하고 싶어요.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은하님은? 저는 이제 제가 염색은 하는데 제 미싱을 이렇게 많이 배우질 못해가지고 기본만 조금 할 줄 알아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이런 거.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옷도 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직접? 좀 해보고 싶고 지금 이제 에코백 지금 자신감 있게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미싱이 만들죠. 제가 만드는 게 아니죠. 아니라. 미싱을 조종을 하잖아요. 네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에코백을 조금 자신감 있게 조금 만들고 좀 단계가 이제 그 상태라서 네. 좀 이제 만들어서 염색을 또 해가지고 나가 보니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괜찮다고. 네. 그래서 지금 그거 하고 있고 이제 조금 더 단계를 좀 높여서 옷도 좀 만들어 보고 그래서 염색을 해서 판매도 해보고 싶고 이제 요새는 온라인 판매도 많이 하니까 네, 그쪽으로도 좀 준비를 좀 해보려고 네, 네.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염색만 할 때하고 뭔가 작품으로 네, 네, 완성을 시키는 거하고는 뭔가 성취감이 더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잘 해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입들이 풀리셨죠? 이제 풀릴 때쯤 되니까 가야 되죠. 네, 이제. 맞아요. 끝나고 있습니다. 마을 라디오에 참여한 소감들 들어볼게요. 저는 오늘따라 비가 와서 이거 괜히 한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투덜거리면서 왔어요. 근데 능소아님 덕분으로 제가 20대부터 지금 앞으로 50세 그다음에 앞으로 100년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후회하고 투덜거리고 왔던 게
또 조금 후회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능수아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한인 선생님이 투덜거리는 걸 듣고서 같이 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차분하고 좀 그런 더워서 땀나는 날씨보다는 굉장히 또 기분이 좀 차분한 마음으로 왔고요. 이제 마을 라디오가 이렇게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아까도 뭐 시민학습원에서 뭐 둘탁동시나 퇴근학습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몰라서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이런 게 많이 좀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같이 듣고 즐겼으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좀 즐거운 체험이었어요, 진짜. 이런 체험을 어디 가서 해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체험이 오늘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초대해 주시면 오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대본이 설렁설렁하게 썼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삶을 알차고 진지하고 또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내용들이 굉장히 알차게 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누구보다 또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사님들 두 분 모시고 이분들이 또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또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 지금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도 또 들고요. 청취자분들도 저처럼 이런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희망샘하세요. 예전에는 손으로 직접 만드는 장인들의 작품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요즘은 다시 수공예품의 가치가 중요하게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타고난 분들만 작품을 빚는 건 아닐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 누구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셔요. 지금까지 희망샘 마을 라디오 능소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